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글로 그냥 답을 할까 생각하다가 한 표를 더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플랑크톤에서까지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인데 소금 또한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이 있진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한 번은 정리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올려주신 김에 짧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파티클이라는 그런 검색어를 넣어서 보면 이렇게 맨 위에 보이는 자료가 있고요. 천일염이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천일염이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어 있다. 많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띄워봤는데 지금 천일염은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어 있다. 좀 유명한 가디언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천일염이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어 있는가라는 제목과 함께 밑에 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시솔트는 천일염은 놀라울 정도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장 그래도 좀 제가 추려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가디언지에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디언지에 있는 내용인데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천일염은 플라스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점이랍니다. 이 가디언의 독점이라고 하는데 독점 기사인가요?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환경에 플라스틱 오염이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미국, 유럽 및 중국의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한다.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아직 다행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사진은 규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에 둘러싸인 파란색의 미세 플라스틱 두 조각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겁니다. 요거와 요게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소금이 플라스틱 오염에 의해 오염되었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서 보편화되고 있고 우리 식단에서 소금을 비롯 먹이 사슬로 들어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수돗물의 플라스틱 오염 수준에 대한 가디언지의 이번 주 발표에 이은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의 천일점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극세 섬유를 비롯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물병 등과 대부분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구성하는 품목 등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매년 1270만 톤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의 바다에 유입되는데 이것은 1분당 플라스틱 쓰레기 트럭 한 대씩을 바다에 버리는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널리 만연해 있습니다. 라고 소금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주도했던 뉴욕 주립대학의 쉐리 메이슨 교수가 말했다. 공기, 물, 우리가 먹는 해산물, 맥주,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 등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고 말했다. 메이슨은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원들과 협력해 소금, 맥주, 식수 속의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했다. 그녀의 연구는 미국 식료품점에서 구입한 12가지 다른 종류의 소금, 천일점, 오타네요. 천일점 10가지 포함해서 전 세계로 수입된 소금을 조사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이 연구 결과를 독점적으로 지켜보았다. 가디언지가 이 연구 결과를 그래서 독점인가 보네요. 독점 기사네요. 메이슨은 미국인들이 매일 2.3g의 소금을 섭취하라는 보건 당국의 권고를 따른다면 매년 660개 이상의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미국인 대부분은 이 양보다 훨씬 더 섭취하고 있으며 보건 관계자들은 미국인의 90%가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2.3g의 소금, 이게 WHO에서 권고하는 소금량은 소금이 아니고 이게 그 나트륨이죠. 나트륨이 2.3g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잘못 쓴 겁니다. 이거는 나트륨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죠. 소디움이라고. 그러면 2.3g을 소금의 무게로 환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다 공부한 내용이죠. 6g이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 권장하는 소금은 양은 6g 정도가 되는데 이 6g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6g 섭취했을 때의 이 양의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할 수 있는데 12g을 섭취한다고 보면 약 1200개 이상을 1300개 이상을 섭취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은 인구 집단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지금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과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원들은 2013년 모든 사람들은 임신부터 사망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비스페놀 A의 검출 가능한 수치는 미국 성인 인구의 95%가량 소변에서 발견되었다. 사람의 건강에 분명한 영향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참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스페놀 A라는 것은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이는
화학물질로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플라스틱이 있지만 뭐 이게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를 모르겠다 이러고 말아버리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발표를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우리는 플라스틱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디언지 분석에 따르면 1분당 1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구입했으며, 전 세계의 데이터 같습니다. 재활용 노력이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2050년까지 4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까지는 4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이 1분당,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일부 환경론자들은 플라스틱 오염 위협의 경쟁 상대는 기후변화가 되게 심각한데, 이거에 못지않게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메이슨의 연구는 스페인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스페인 연구진은 8월 바다에서 생산된 것들은 플라스틱 오염에 피해갈 수 없다고 결론 지으면서 환경에 미세 플라스틱의 배경이 존재한다고 네이처에 발표했다. 요거는 지금 8월에 발표했다는 거지 8월 바다에서 생산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21가지의 정제염을 실험했고 그것들 모두에서 플라스틱을 발견했다. 그들이 발견한 가장 흔한 종류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였다. 정제염에도 플라스틱을 다 발견했네요. 올봄 프랑스, 영국, 말레이시아의 과학자들이 8개국에서 온 17종의 소금을 실험했고 플라스틱 입자를 조사했다. 하나의 샘플을 제외한 모든 샘플에서 플라스틱을 발견했으며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 단락은 좀 길어서, 과학자들은 2015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소금에서 플라스틱을 발견했다. 얼마 되지 않네요. 2015년, 3년 전에 발견했네요. 중국 식료품점에서 발견된 15개 소금 제품 샘플에서는 얼굴용 스크럽, 화장품, 플라스틱 병의 파편 등 15개 소금 제품 샘플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소금 제품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메이슨과 같은 일부 연구원들은 바닷물의 정발 과정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천일염이 플라스틱 오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천일염이 미국의 천일염보다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천일염이 같은 기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메이슨이 전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또 플라스틱 오염이 소금을 포함해 매일 사람들이 소비하는 여러가지 음식과 음료를 오염시켰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슨의 연구는 또한 마시는 물과 맥주가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저는 소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브랜드를 바꾸고 식탁염이나 암염을 찾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라고 메이슨은 말했다.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완전히 이 플라스틱과 끊고 싶은 거죠. 음식이나 먹는 물에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거죠. 매일 스타벅스에 가서 일회용 커피컵을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플라스틱의 흐름과 우리 사회에서 플라스틱의 만연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대신 사용할 다른 재료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국의 천일염이 미국의 천일염보다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바다의 오염을 많이 시키는 국가의 천일염이 더 나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플라스틱을 피해갈 수가 없네요. 식수에도 들어있고 맥주도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고, 뭐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소금에 어떻게 플라스틱을 제거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소금 속 플라스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안전한 소금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정제염에는 이 플라스틱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온 막으로 걸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파티클이 아주 작은 입자가 걸러지지 않고 통과된다는 이야기죠. 정제염에도 발견이 되고, 주로 천일염이 소금에서는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육신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다육신, 그래서 구운 소금과 죽염에 다육신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방송에 먼저 내보내지고, 그리고 업자들은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했지만 불합격된 소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구운 소금과 죽염, 즉 소금의 다육신의 그 허용 기준치를 약 3피코그램으로 둡니다. 1피코그램은 약 1조분의 1g이 되겠습니다. 3피코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우리가 돼지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와 쇠고기, 소고기의 그 함유량, 그러니까 기준선과 같습니다. 소금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돼지고기, 소고기를 한 끼에 100g도 먹을 수 있고 150g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소금일 경우에는 하루에 먹는 양이 15g이라고 잡을까요? 넉넉히 15g 정도 되죠. 그러면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이 다육신 함유량 허용 기준치, 소금의 허용 기준치가 같다면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요? 즉, 섭취하는 섭취량으로 봤을 때 소금은 육류의 양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5배 이상 높게 잡더라도 5배에서 10배 이상 높게 기준선을, 예를 들어서 3피코그램으로 30피코그램으로 기준선을 잡는다고 해도 이 소금은 섭취량으로 봤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선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소금으로 섭취하는 어떤 플라스틱의 양이 아까 본 것처럼 뭐 수돗물 또는 맥주, 해산물 이런 데도 들어있죠. 이런 데 들어있는 양과 기준치가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소금의 플라스틱하고. 그렇다면 사실 소금의 플라스틱의 양은 어쩌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바로 정발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제가 부차적으로 이러한 기준치를 설명을 드린 것은 예전에 나온 방송과 유명한 홍 공공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염을 먹었더니만 고혈압에 걸렸다는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소금을 구워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굽는 거는 미개한 짓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나라 망할 때는 앞잡이를 내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앞으로 이러한 천일염의 플라스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가디언지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해 드렸고, 내가 천일염을 사용을 해서 죽염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일염이 나쁘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혹 천일염에 지금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천일염을 취급하고 생산하는 분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을지, 또는 저를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가디언지에는 우리 천일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천일염에 플라스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고, 확인하기조차 싫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한다고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돈이 적게 되는 프로젝트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해 볼까라는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소금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이 플라스틱 입자를 없애고 안전하게 먹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지혜를 짜서 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만드는 어떤 소금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다른 방식의 소금, 다르게 만들어진 소금들, 우리나라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소금들이 있습니다. 가진 다양한 방법으로 열 처리를 해서 만들어지는 소금들이 있습니다. 이 천일염에 플라스틱 입자가 있을 경우 제가 하는 좋은 방법은, 일단 볶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을 넣고 여기에 불을 가해서 볶았을 때, 사실 이것은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의 매개체인 이 후라이팬에 전달되는 이 온도는 거의 300도 이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열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 물론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소금을 왜 구워 먹느냐에 대한 비판한 이 기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금이라는 것은 간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수라는 것은 뭐냐면, 소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그네슘 계통의 화합물입니다. 이런 화합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의 간수는 우리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간수는 두부를 만들 때 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 당뇨 환자는 절대 두부를 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부 속의 간수라는 것은 응고하는 성질이 있고, 우리 몸은 이러한 화합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다 소화를 시켜서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독해야 되는 물질들이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간수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4년 동안 천일염을 쌓아둔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우는데 이왕에 태울 거 300도로 태우는 게 아니라 800도에도 굽고 또 1500도 가까이 올려서 완전하게 이거를 제거를 하자. 해로운 거를 제거를 하자라는 거죠. 이 온도면 플라스틱 입자라는 것은 되게 또 열에 약하죠. 그래서 이 정도 고온이면 충분하게 이러한 간수를 제거를 하고 불순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소금은 주로 pH가 산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염을 비롯한 정제염, 우리나라의 질 좋은 천일염은 주로 pH가 8인 약알칼리 정도가 됩니다. 좋은 거죠. 우리나라 천일염은 굉장히 좋은 거죠. 암염이나 정제염은 pH가 약 7 이하로 역시 산성, 약산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천일염을 고온으로 구우니까, 고온으로 거듭해서 구우니까 알칼리가 되더라. 이 알칼리가 좋은 이유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산성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가 들어가면 몸에 그 산염기 평형을 이루기가 좋게끔 됩니다. 산염기 평형을 이루기가 좋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주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우면 특성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염증에 대한 그런 작용도 강해지고 환원력 지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구우면서 변화되는 이런 어떤 특성들 때문에 소금에 있는 불순물은 처리를 하고 소금의 구조를 변경시켜서 소금의 구조와 소금의 어떤 특성을 변화시켜서 질이 좋은 알칼리성과 이 환원력 지수를 ORP라고 합니다. ORP가 높은 소금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 결론은 항상 이겁니다. 소금 우리가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공해서 먹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소금을 잘 가공해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정말 질 좋은 소금으로 탄생시키는 일, 이걸 왜 연구를 안 합니까? 자, 중형 굽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서 굽는데 요 장면이 약 한 800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8번을 굽고 마지막 9회째는 1300도 이상으로 올려서 죽염을 완전히 용액 상태로, 소금을 완전히 용액 상태로 만듭니다. 이게 소금 기둥인데 이게 꼭 그 쇠가 달았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미네랄이니까 쇠의 그 철하고 비슷하죠, 성질이. 그래서 벌겋게, 쇠가 벌겋게 달았을 때와 같은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워 보니까 다 욕심도 나오지 않고 깨끗하고 질이 좋은 소금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염은 하나의 소금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불순물은 제거를 하고 좋은 어떤 성질과 특성을 지닌 소금으로 만드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죽염을 이야기를 하니까 댓글에 천일염이 최고야 라든지 뭐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떻게 가공할 건가?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자. 그냥 구워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 다른 세계에서는 구워 먹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구워 먹으니 이게 꼭 미개인인 것처럼 설명하는 저런 말 그대로 개 같은 새끼들이 하는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이 굉장히 우수하고 훌륭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것도 연구를 하고 또 다른 가공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왜 매일 먹는 소금에 대한 가공법은 연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애들을 계속해서 저희 음식을 엄마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아동학대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질 좋은 소금을 아이들한테 먹여주는 그런 문화를 빨리 만들어야죠. 그런 문화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생각만 해서 정말 지긋지긋하고 답답합니다. 이 아이들을 병자로 만드는 이러한 놈의 세상은 빨리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